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우리 지역 단체장 그리고 기초의회 의장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김승호 동두천시 의회 의장인데요. 동두천 지역의 주요 이슈 현안들과 동두천시 의회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장님 먼저 동두천 시민분들과 이제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두천시 구대의회가 출범한 지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사랑과 관심과 응원을 한 덕분에 1년의 의정활동을 우리 7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시민 중심,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동두천시를 새롭고 변화하는데 역동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얼핏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그 제9대 동두천시 의회 의장으로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나셨거든요. 네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벌써 이제 2014년도에 처음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했습니다. 제가 사회활동 나름대로 통장 25년, 체육회장, 배드민턴 협회장 다양하게 사회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네. 의정활동은 이제 지인들의 추천으로 해서 제가 이제 7대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기 부의장을 또 역임을 했고 네. 또 의장직 수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평현 시절과는 정말 다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대의회 출범 1년 동안 하여튼 최선을 다해 동두천 의회를 잘 운영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초심을 잃지 말라는 각오를 매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삼선시 의원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네. 의원을 지내실 때랑 이제 의장을 하실 때랑 좀 차이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초선과 재선, 삼선 그리고 의장이라는 역할의 책임과 방향은 네. 각각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선 시절에는 숲을, 재선 시절에는 나무를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이제 삼선이 되고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시야를 확보한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시민들께서 주신 귀중한 기회를 얻은 지혜를 동두천 발전을 위해서 적극 발휘하고 또 노력하는 의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1년 동안 지내시면서 상복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 의정대상, 이제 주민소통부문 의정대상 수상하셨고요. 예. 한반도 미래비전 인재상, 이제 시상식에서는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받으셨거든요. 예. 활동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처음 시작부터 제가 다양한 어떤 사회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 또 통장을 하면서 25년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우리 동두천시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동안 살펴왔기 때문에 네. 의정 활동하는 데서는 크게 자료라든가 그런 건 내가 느껴보지 못했고 내가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의정 활동에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시민 여러분들의 뜻과 소망을 의정에 담기 위해서 항상 직접 경청하고 소통한 모습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1년 전 개원식에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저 자신과 약속을 굳게 지키고 또 관내 지역 봉사 등을 위한 의정활동에 솔선수범을 한 것이 또 선김 의정을 몸소 실천한 것이 이런 저에게 귀중한 상을 주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9대 동두천시 의회 슬로건이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뜁니다. 예.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인데요. 네. 어떤 목표를 담고 있는 슬로건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머리에 가슴과 담아도 내가 현장을 보고 느끼지 않으면은 그걸 자신 있게 집행부에 피력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시민들과 먼저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래서 간담회를 해야 시민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평소에 느꼈던 것과 시민들의 생각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우리가 많이 뛰어야 그 목소리를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면서 우리가 감동의정을 현실화시키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우리 구대 구성원 모두가 네네. 지금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면서 알차고 실현 가능한 고품질 정책 대안을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 의회가 지난 6월에 반부패 청렴 서약식을 열었습니다. 청렴한 의정부나 조성에도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청렴하지 않으면은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의정활동의 기본은 청렴에서 비롯되고 또 법과 원칙의 준수를 지키고 또 공정한 투명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법과 남용 및 알선 청탁 금지, 사적 이익 추구 금지는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지녀야 할 필수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무엇보다도 지난 반부패 청렴 서약식을 통해 우리 동두천 시의회가 청렴 의식 함양에 앞장선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구대 의원님들 모두가 지역에서 봉사도 많이 했고 또 어떤 내 개인의 욕심보다는 오직 우리 의회가 우선이고 우리 동두천 시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과 협치, 그리고 이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중요합니다. 시의회 본연의 역할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떠실까요? 그럼 이 지방자치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중앙 중심 관권 어떤 그런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라는 게 시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가 모여져서 그게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구대 동두천 시의회는 주요 역할 중에 하나는 건설적인 견제자입니다. 우리는. 네. 그래서 이제 즉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끊임없이 이 소통을 기반으로 동두천을 위한 더 나은 정책과 방향을 행정 운영 방안에 공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2022년하고 23년을 했고 네네. 또 의원님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직접 잘 전달하고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가감없이 촉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동두천 시의회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건설적이고 또 생산적인 견제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지역 현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 동두천시는 원도심과 지역 상권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예. 시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참 이 원도심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동두천의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원도심이 신도시가 새로 구성이 네. 되면서 사실은 제 생각은 신도시에 그 큰 상권을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하고 일부 상권 만들고 원도심을 중심으로 상권을 하나로 좀 했으면은 동두천 인구 비례에 상가가 너무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권이 거의 신도시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살아요. 네네. 구도시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그러면 구도시하고 신도시의 차이가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젊은 층 위주로 상권이 형성됐고 원도심은 이제 어르신들 중심으로 옛날부터 네. 전통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박형덕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지구 단위 계획을 해야 되고 또 도시 계획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부터 도시 재생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산은 많이 투입을 하고 했지만은 효과는 미미하다. 그래서 지금 첫째는 원도심이 살기 위해서는 옛날 기존 방식과는 좀 틀려져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소상공인에도 있고 다양한 이제 상권들이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그 상권 중심으로 몇 분이 움직여서 주도했다면은 네네. 지금은 시민 상인 한 분 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지금까지는 공모 사업을 따오면은 네. 그 집행부 일원에 의해서 그냥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네, 네. 공연이라든가 간단한 거 하고 끝나버려요. 예산은 많이 들어간 반면에. 네.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은 사실 그게 아니고
도와달라는 그런 역할이 많은데, 근데 어떤 이 뭐 예산을 지팡이에서는 그런 품목들이 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아무나 줄 수 있는 예.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시민들이 어르신들이 또 많이 살고 하다 보니까 그 정책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우리 의회가 찾아가는 정담회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동두천에는 중앙시장하고 큰 시장하고 여러 상권들이 있는데, 네네. 우리가 찾아가서 차라리 시민들은 낮 시간대는 영업하기 때문에 참여가 안 돼요. 예. 차라리 우리가 8시나 9시쯤 찾아가서 밤 직접 시간대. 예.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이제 의회에서 전학을 가더라도 관광 이주가 아니라 그곳을 보고 우리하고 맞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강력히 그런 부분들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확실히 좀 들더라도 구조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전통시장은 살기 어렵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시장의 대표 회장들이 했지만 그분들과 전체적인 그 상인들이 다 모여서 진지한 토론과 어떤 소통을 나눠 가지고 시장 개선 문제를 좀 활발하게 지금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 6월 정례회에서는 이제 동두천을 첨단 방위 산업 도시로 키우자는 주장도 있었어요. 예, 예.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국가산업단지가 일반 일자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파주가 왜 그렇게 커졌습니까? 파주 LCD 단지가 조성되면서 파주의 인구가 지금 50만이 넘어섰어요. 네. 동두천은 그보다 여건이 더 좋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도로 사정이 안 좋았는데 외곽도로가 지금 2군데가 또 새로 네. 뚫려져 있고 GTX 신호선이 이제 앞으로 계획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울 거리가 불과 30분 안에 다 서로 이동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께서 이번에 제안한 첨단 방위산업도시 육선 방안에 국방 AI 센터 네. 그거를 좀 만들자는 오분 발언을 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미 국방과학 기술 협력센터와 동두천 유치를 위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지금 김성원 국회의원께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두천은 이제 지난 70년 동안 국가안보를 희생한 만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두천 발전 범시민 대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방치를 했을 때 이 지방자치가 뭐겠습니까? 어려운 지역에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 그렇죠. 국민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하고 이 동두천 땅의 42%를 지금도 반환하지 못 받고, 네. 그 하물며 캠프 모빌의 헬리콥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15,000평 반환 6만 평의 정말 섬 같은 좋은 땅이 있는데 거기에도 얼마든지 동두천에 정말 좋은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반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반환이 되면 보산동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범시민 대책이 할 일이 네.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시민 단체가 의회하고 또 시민단체하고 공동위원장, 심의원 대표하고 같이 돼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우리가 시민에 관해서 발족식을 했고 한 번 더 대책위를 해서 동두천의 방향을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할지를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지역 핵심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예. 동두천시의회 수건입니다. 예, 예. 이 부분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두천 발전 범시민 대책위가 제일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로 시작했던 게 그겁니다. 예. 동두천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공약을 걸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동북부 지역이 굉장히 의료 환경이 열악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특히 이쪽에는 군부대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동두천 유치를 왜 우리가 더 강력하게 촉구했냐면 재생병원이 지금 지어진 지가 건물 뼈대에 다 지어진 지는 26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서 제가 8대부터 재생병원 대책을 위한 5분 발언도 했고 그게 빨리 선행되지 않으면은 그 제일 좋은 동두천의 산행 뽕우리에다가 네.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재생병원 재단 측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200병상은 지금 거의 한 68% 지금 병상이 더 만들어지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원은 올해는 못 하더라도 내년도라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동두천의 재생병원 측에서 지금 뼈대가 다 만들어졌으니 네. 동북부 공공의료원을 동두천 재생병원 그 남는 병상에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재생병원 측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10년 내지 20년을 무상 임대를 해주겠다는 그런 구두 공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하자. 네. 그래서 우리 박형덕 시장께서도 협약서를 7월 중에 아마 받아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내면은 한 2천억 정도가 이 국가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면 네. 아니 도비 예산이 네. 그러면은 또 공기도 빠를 뿐더러 예산도 절감되고 하니까 우리 동두천이 적격 아니냐. 그리고 경기 동북부에서는 아마 여기가 심장 같은 곳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파주, 연천, 포천, 가평, 또 구리, 남양주가 가면 가운데란 말이에요. 네. 의정부. 그러면 지리적으로도 제일 좋고 또 빨리 도지사 공약으로 이행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조건이 좋기 때문에 분명히 동두천의 유치가 최적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 모두가 지난번에 도지사 만나서 10일 만에 11만 4천 명 서명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도지사한테 전달하고 또 우리 도의장한테도 전달을 하고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다도 네. 이제 우리의 의견을 얘기를 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 기다림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나설 것입니다. 하여튼 뭐 국가산업단지도 그렇고 캠프 모빌 반환도 그렇고 동두천에 어떤 국영 기업체를 우리 권영기 의원이 얘기했던 거 어떤 AI 센터라든가 일자리가 젊은 층들이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 한번 짚어볼게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지역의 수건이에요. 예. 지난 3월 시의회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결의문을 가결하셨거든요. 예. 지난 6월 말에는 이제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예.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가결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특별자치도 설치 가능하다고 보세요? 당연히 그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게 풀 게 아니라 네. 지역적으로 이건 풀어서 진지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1,400만이잖아요. 네, 경기 북도만 해도 360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경기, 서울 다음에 경기 북도가 인구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수원 한번 가려면 얼마나 힘드니까. 네. 차량도 많이 밀리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도로망이 잘 형성됐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한반도 중심 경기 이제 북도 설치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은 어떤 정치적인 생각, 어떤 이익을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특별자치도 경기 북도 특별자치도가 빨리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마지막으로 예. 동두천 시민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 시작이 벌써 32년이 됐습니다. 32년 동안 초대에서부터 지금 9대까지 오기까지 우리 선배 의원님들 또 많은 시장님들이 동두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데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는 의정 활동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호 동두천시 의회 의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